전설천하TV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세 사람의 제주자랑 제40화 그리움. 날이 하루가 다르게 추워오고 칼날 같은 북풍이 몰려오더니 하얀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이 왔다. 초록 싱그러웠던 따뜻한 계절은 가고 지난 봄 북쪽 나라로 떠나갔던 겨울 철새가 날아드는 얼음 어는 계절이 온 것이다. 임씨는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안고 권대감 사랑채에서 호강을 하며 지냈다. 정월 초하루 설날이 지나고 해가 바뀌자 드디어 봄이 왔다. 얼었던 대지가 풀리고 지난 가을 강남 갔던 여름새가 다시 찾아드는 초록의 시절이 온 것이다. 임씨는 권대감을 따라 간간히 꽃구경을 다니기도 하면서 술에 취해 즐거운 나날들을 보냈다. 그러나 항상 마음 한편에는 눅눅한 그리움과 서러움이 젖어났다. 그렇게 또 불변 여름이 드높은 매미 울음소리에 떠밀려 홍수처럼 지나갔다. 여기저기 논에 샛노란 나랏꽃이 다투어 피더니 노랗게 여물들어 고개 숙이는 가을이 왔다. 가을밭에는 키 큰 수수꽃이 볼만했다. 고개를 휘 늘어뜨리고 멀리 산고개로 바람 따라 한들한들 고갯짓을 하는 수수모가지를 보고 있노라면 그리운 것들이 파란 가을 하늘 멀고 먼 산 너머로 마구 달려오는 것만 같았다. 그리운 곳 먼 데를 바라보고 고개를 자꾸 흔들거리는 키 큰 수수모가지 끝 멀리를 바라보는 임씨는 벌써부터 가슴 깊이에서 솟구치는 그리움을 앓고 있었다. 날이 아침 저녁으로 점점 서늘해지고 8월 대보름 추석이 가까워오자 사람들은 여기저기 조상 무덤에 벌초를 했다. 멀리 떠나 살고 있는 임씨는 아내와 아이들도 그리웠고 또 조상 무덤에 벌초할 생각도 있었으나 돌아갈 길이 막막하기만 했다. 지난해 가을 집을 떠나오고 그새 1년이나 된 셈이었다. 그 사이 가족들은 무사할까? 자나깨나 고향 생각으로 가슴이 펄펄 끓는 임씨였으나 참을 밖에는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우선 권대감이 놓아주지 않아서였고 또 돌아간데도 가지고 갈 돈이 없었던 것이다. 날이 저물고 밤이 오자 임씨는 우두커니 홀로 방에 앉아 쓸쓸히 고향 생각에 젖어 있었다. 굶주리던 아내는 배고프다고 징징거리는 아이들과 잘 살고 있을까? 아니면 다 굶어 죽었을까? 나는 용케 재수가 좋아 삼시세끼 고기 반찬에 흰쌀밥을 배불리 먹고 비단 이불을 덮고 잔다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기쁨이 결코 아니로구나. 임씨는 깊은 한숨을 토해냈다. 임직원님 밥상 가져왔는데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시는가요? 사내 아이의 목소리였다. 임씨는 순간 깜짝 놀라 바로 앉으며 헛기침을 했다. 오호, 임직원님, 내일은 아침을 드시고 나서 집주인 권대감님께 찾아가 추석이 다가오니 집에 가서 조상 성묘도 해야 하고 또 집에 두고 온 아이들과 아내가 잘 있는지 궁금하니 집에 가야겠습니다. 하고 말씀 올리세요. 뭐라? 임씨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속 깊숙한 곳에 숨긴 은밀한 무엇을 들키기라도 한 양 소스라치게 놀라며 가늘게 신음을 토해냈다. 물론 추석 명절이 닥쳐오니 객지에 사는 사람이 가족이 있는 고향 생각이 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이었지만 저 어린 사내 아이 녀석이 과연 누구이기에 아내와 아이들이 그리워 죽겠는 자신의 속마음을 어찌 저리 잘 알고 저런 소리를 한단 말인가 하고 깜짝 놀랐던 것이다. 그런데 만약 권 대감님이 같이 쭉 살자고 못 가게 말리시면 제가 집에 갔다가 다시 오더라도 이번 추석에는 꼭 집에 가봐야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권 대감님이 검은 말에다가 비단과 음식과 돈을 잔뜩 실어줄 것입니다. 그때 임직원님께서는 그런 것 다 필요 없습니다. 하고 정중히 뿌리치시고는 저 사내 아이가 이끄는 당나귀를 타고 가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아시겠지요? 사내 아이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임씨는 낮게 신음을 토하면서 사내 아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두어 번 끄덕거렸다. 사내 아이가 밥상을 놓고 물러나갔다.
임 씨는 수저를 들고 사내 아이의 뒷공무니를 우두커니 바라보다 말고는 아마 저 사내 아이는 필시 귀신일 게야. 집에 가고 싶어 죽겠는 내 마음을 어찌 저렇게 잘 알았단 말인가. 혹여 내 종래는 저 사내 아이에게 큰 봉변을 당할지도 모를 일이야. 하고 내심 큰 두려움을 갖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하필 곤대감이 비단과 음식과 돈을 잔뜩 말등위에 실어준다는데 왜 그것을 거절하고 저 사내 아이가 고삐를 끄는 당나귀를 타고 간다고 말하라는 것일까? 하고 임 씨는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 당장 줄임배도 채우지 못하고 징징거리는 아이들이며 해골처럼 말라 비틀어진 아내에게 추석이란 명절은 고통이 몇 곱절이나 더 심했다. 부잣집 아이들은 추석빔을 곱게 차려입고 즐겁게 깔깔거리면서 고기에다 각종 생선이며 기름에 튀긴 유과며 그리고 떡 같은 맛난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어 기쁜 날이었지만 먹을 것 없는 임씨, 아이들은 누더기 옷을 입고 줄인 창자를 틀어쥐고 그 기름진 축제를 마냥 부러운 눈으로 지켜보아야 하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던 것이다. 이를 지켜보는 임씨 부부는 참으로 뼈를 깎는 슬픔과 고통이 가슴 가득 차고 오르던 것이다. 내일 당장 고향을 향해 떠난다면 돈과 비단과 각종 음식을 가지고 가야 아내며 아이들에게 소용이 있을 것이었고 또 고향을 떠나올 당시 직관 행세를 하며 돈을 좀 많이 벌어오라고 그 비싼 나침반까지 빌려 들려주던 아내에게 채신이 설 텐데 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미친 임 씨는 사내 아이의 그 말이 왠지 괘씸하기까지 했다. 그렇다고 사내 아이에게 그리 못하겠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지난번에 톡톡히 사내 아이의 덕을 본 임 씨는 결과야 어찌 되건 오로지 사내 아이가 시키는 대로 할 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임 씨는 저녁을 먹고 나서 방 안에 벌렁 드러누웠다. 그러나 밤이 깊도록 잠이 오지 않았다. 어찌되었건 내일이면 아내며 아이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들뜨는 것이었다. 매 순간 가슴 뜨겁게 그리워해오던 사랑하는 아내며 아이들에 대한 오래 묵은 그리움이 만남으로 곧 실현된다는 사실 앞에서 비록 가지고 갈 것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 빈손이었지만 그 지압이며 압이 되는 자로서 어찌 가슴 뛰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임 씨는 차츰 시간이 지날수록 내일 또 무슨 일이 닥칠까 두려웠고 또 한편으로는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자꾸 저어되어 길게 한숨만 나오는 것이었다. 전설천하 TV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음 이야기 계속해서 들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